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 산모들의 건강 정보를 쏙쏙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임신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임신 중독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는 산모가 이제 임신 중에 혈압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그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단백뇨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 중독증이 내가 오겠다라는 거를 미리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전조 증상이라든지. 전조 증상은 대개는 없고요. 임신 중독증은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증상은 없습니다. 임신 중독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억하시는 우리 산전진찰 갈 때마다 혈압을 재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재는 게 사실 임신 중독증을 보기 위해서 재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임신 후반부에 아까 28주 이후에 저희가 2번 보고 만삭에 1번씩 보는 게 아기를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산모가 임신 중독증 등의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좀 자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혈압의 수치가 있나요? 임신 중독이 의심되는 수치? 저희가 이제 고혈압의 이제 그 기준이 140에 90,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인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임신 중독증에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두통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하면 나중에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 제일 무서운 게 산모가 이제 경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경련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저희가 합병증인데요. 그 경련이 이제 뇌의 이런 손상 때문에 이제 경련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 증상이 두통 같은 게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 중독증이면서 약간 아픈 거 말고 진짜 심각하게 아프면 저희가 경련을 꼭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나타나고 이제 평소에는 그거 말고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 중독은 치료가 되는 걸까요? 임신 중독증은 일단은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분만을 해야지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신과 태반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절로 좋아지는데 무조건 분만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직 아기는 너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이제 치료를 중간에 하면서 최대한 임신을 연장하다가 이제 필요한 시점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임신 중독증이 걸리는 시기 같은 것들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닌가 봐요. 대개는 저희가 이제 20주 이후에 임신 중독증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주 이후에 더 혈압을 잘 보게 되고요. 빠르면 한 26에서 28주에 생기기도 하고 30 몇 주에 생기기도 하고 좀 대중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임신 중독증을 초기에 만약에 발견하신 산모분이시라면 그 기간 내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아주 가벼운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입원 치료? 그래서 입원해서 아주 중간에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면 분만할 때까지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일찍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굉장히 고위험이어서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잘 보게 되는 산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입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은 뭐 어떤 치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입원한다고 뭔가 딱 치료 약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치료약이 있는 건 아니고 경련을 할 것 같은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이제 빨리 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기까지가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혈압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하면서 산모가 나빠진지를 관찰을 하게 되고 이제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압약을 쓰고 뭐 진짜 경련을 할 것 같은 좀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때는 경련 예방제인 황산 마그네슘을 쓰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택에 있다가 경련이 일어날 경우 너무 응급한 상황인데 진료가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원 진료가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임신 중독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뭐 비타민 C나 E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저희 이제 의사들도 너무 예방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예방약은 아스피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모든 산모에게 먹이냐 그러면 사실 아스피린은 약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신 중독증에 아주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아스피린을 먹이고 있고 이제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뭐 이전에 임신 중독증의 과거력이 이전 임신 때 있었다든지 본인이 이제
그냥 만성 고혈압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뭐 루푸스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네. 뭐 쌍태 임신이나 이런 분들만 이제 저희가 아스피린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임신 중독인 줄 모르고 방치가 되는 경우에는 산모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경련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 가셨다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이어서 이제 임신 중독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가벼운 경우가 아니면 이제 입원 치료를 꼭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태아한테는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기도 이제 좀 잘 안 자라는 경향도 있고 나중에 뭐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이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임신 중독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조금 어려운 질환입니다. 예. 임신 중독증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저희가 이제 임신 합병증 중에 네. 좀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준비한 저희 질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몇 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먼저 뽑아볼까요?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열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병원 검진을 통해 단백뇨는 없는데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것도 임신 중독 증상일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임신 중독증은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나 아니면 간 기능 이상이나 뭐 콩팥 수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질환이어서 네. 대개는 근데 단백뇨를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혈압에 단백뇨가 있으면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혈액 수치 이상으로 이제 진단이 될 수도 있어서 다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게 다 깨끗하다 그러면 임신 중독증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임신성 고혈압이 최종 진단은 아닌 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중독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이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렇군요. 네. 단백뇨가 없지만 지금 혈압이 좀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를 네. 하시면서 네. 집에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뽑아주실까요, 교수님? 카페에서 글을 봤는데 임신 중독에 걸리면 아이의 지능이 낮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임신 중독증 때문에 아이의 지능이 낮아지는 않고요. 오. 임신 중독증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조산을 할 수 있어서 엄마가 너무 상황이 나빠지면 조산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 중독 때문에 아이의 지능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네. 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네, 거. 네, 네, 네. 명쾌해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교수님 이거 꼭 대답해 주세요. 임신 중독 증상 때문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대부분 임신성 질병이나 증상들은 출산 후에 돌아온다는데 혹시 출산 후에 시력도 회복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오. 대부분은 돌아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과 선생님과 이제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임신 중독증이랑 시력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임신 중독증인 경우에 경련을 하는 게 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부종 같은 게 오면서 약간 뒤쪽 뇌가 눌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약간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이렇게 막 많이 오는 건가요? 갑자기 잘 안 보인다던가 뭐 이런 건지? 약간 올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예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과 선생님하고 이제 그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같이 좀 상담은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임신 중독이 아니라도 출산 전에 비해서 잘 안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네,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분 탓이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임신 중독증 이제 판정을 받은 산모가 있는 집에서 좀 가족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임신 중독증의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모와 아이도 이제 다 좀 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어서 가족분들께서 이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산모가 또 너무 불안하면 그 자체로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모를 좀 안심시켜 주면서 같이 힘든 좀 병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혈압이라는 게 이렇게 막 내가 걱정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화가 나면 올라가고 예,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외래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혈압이 높으세요? 그러면 좀 전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신 중독증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 중독증이 걸리면 이제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제 그 고위험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임신 중독증은 사고처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극복하시면 되니까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도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또 감기인 것처럼 임신 중독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출산하시고 나시면 또 괜찮아지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